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항공운항은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22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정치 상황과 이념을 초월하고 뉴욕 한인사회의 평화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출신의 베테랑 인사를 제1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41일째 셧다운이 이어진 이날 표결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하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며 셧다운은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합의라며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14차례 예산안 표결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관련 상원 표결 보장과 셧다운 기간 해고된 공무원 복직 약속을 받아내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3건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35일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항공운항은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항공관제사들의 결근 문제가 해소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와 조종사, 승무원을 재배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운항이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의 약 1만 3천 명의 항공관제사들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무급으로 근무 중이며 일부는 생계 문제로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항공청은 주요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일 하루에만 2,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11일에도 1,000편 이상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연방상원이 임시예산안을 가결했지만 하원 표결 등 절차가 남아 셧다운 완전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한편 11일 기준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57편, JFK 공항은 20편, 뉴저지 뉴악 공항은 27편이 취소됐습니다. 제22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정치 상황과 이념을 초월하고 뉴욕 한인사회의 평화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22기 회장과 임원진은 10일 본방송을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욕 한인사회와 함께 활동하는 자문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시화 회장은 정치 성향을 떠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통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특히 차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한국에 또 좀 보내가지고 한민족의 을을 공부도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이 될 수 있게끔 공부하고 또한 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우리 민주평통이 되겠습니다. 22기 뉴욕평통은 총 161명으로 12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22기는 평화통일 관련 세미나와 공공외교 활동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세대 육성 및 여성 자문위원들의 참여를 높여 더 활기차고 발전적인 협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화 회장님을 비롯해서 160명 자문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동포사회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거기에 저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여성 리더십에 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평통 안에서만 아니라 그게 동포 사회나 아니면은 이제 세계 여성들에 대한 대회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태생은 저희 모국은 하나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분단된 국가라는 아픔을 겪고 있어서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을 이제 뉴욕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뉴욕에서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22기는 오는 17일 플러싱 디모스연 회장에서 뉴욕 평통 출범회의를 열고 힘찬 출발을 합니다. 출범회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며 오후 7시 30분부터는 통일 강연이 이어집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출신의 베테랑 인사를 제1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11일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 출신의 딘 플레이안을 제1부시장으로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이끌었던 엘 비스가드 처치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레이안은 드블라지오 행정부에서 같은 직책을 맡았던 예산 전문가로 시정부 내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재정 관리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다음의 2인자인 제1부시장으로 복귀하면서 맘다니 행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비스가드 처치는 맘다니의 오랜 측근이자 전략가로 이번 인사 발표 자리에서 열린 사고와 실용적 접근에 기반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번 인선은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고 첫 100일 동안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1부시장직을 노렸던 브래드 랜더시 감사원장은 대신 연방 하원의원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맘다니는 또 현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임명한 인사 중에서도 성과가 있는 사람은 계속 기용할 수 있다며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의 유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다시 아웃도어 다이닝을 연중 모휴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아웃도어 다이닝을 연중 모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웃도어 다이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식당이 도로나 인도에 별도 비용 없이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1만 3천여 개의 업소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지만 팬데믹 이후 시정부가 규정을 강화하면서 참여 식당 수는 1,000곳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재는 아웃도어 다이닝 운영을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정해진 디자인을 따라야 하고 특히 차도의 시설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뉴욕시 의회는 아웃도어 다이닝을 겨울철에도 허용하고 소매식품점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링컨 레슬러 시의원은 올해 연말 전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이 노점상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뉴욕시의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제한 완화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급이 제한돼 있어 불법 영업이 늘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 8일부터 대대적인 페리 네트워크 개편을 시행해 그동안 배편 연결이 없었던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 구간에 처음으로 직행 페리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이스트 리버 노선은 이스트 리버 A와 B로 분리돼 혼잡 시간대 수송 능력을 높이고 운항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를 직접 잇는 신규 노선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이동 경로가 열립니다. 뉴욕시는 또한 이스트 할렘 125번가와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메이드부시 터미널 등 신규 정거장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전체적인 접근성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편도 요금은 $4 50센트로 유지됩니다. 페리 서비스는 2017년 출범 이후 재정 보조금 부담으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1인당 보조금은 약 $13에서 약 $8 33센트로 낮아졌습니다. 뉴욕시는 승객 증가와 운임 조정으로 운영 효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하며 새 노선이 연간 약 100만 명의 신규 이용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페리 확대는 일부 통근자에게 실질적인 시간 비용 이득이 되겠지만
건설 운영에는 여전히 막대한 초기 투자와 보조금이 수반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페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 인프라 설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방송은 10일 조지아주 이민 단속 당시 구금됐다 귀국한 김모 씨를 비롯한 약 2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ICA를 상대로 불법 체포,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단기 상영 비자인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서베너의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아무런 설명 없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장 요원들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영화 같은 상황이었다며 족쇄가 채워진 채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약 일주일간 수용됐으며 김 씨는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고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며 경비원들이 동양인을 조롱하는 발언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과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백악관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차 측은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사립대학들의 학비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최근 발표한 연례 대학 학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5에서 2026 학년도 4년제 공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거주민 학생 기준 11,950달러로 전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수업료의 기숙사 및 식비, 수수료 등을 모두 합친 등록금은 평균 25,850달러로 3.73% 증가했습니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공립대보다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2025에서 2026 학년도 4년제 사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평균 45,000달러로 전년 대비 4% 상승했습니다. 또 등록금은 평균 6920달러로 전년보다 4.14%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대학 수업료 추이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 칼리지 보드의 분석입니다. 4년제 공립대의 경우 2015에서 2016 학년도 대비 2025에서 2026 학년도 평균 수업료가 7% 낮은 수준이고 4년제 사립대는 10년간 2%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많은 대학들이 수업료를 동결하거나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정부나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를 제외한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순수 수업료는 4년제 사립대 평균이 16,910달러로 10년 전의 19,490달러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9.11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출신의 시리아 지도자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리아 국가정상의 백악관 공식 방문은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취재진 눈에 잘 띄지 않는 백악관 측문을 통해 조용히 입장했고 백악관 내 별도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언론 공개 없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전례가 드문 트럼프 대통령의 조용한 환대는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 때문입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9.11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하다 미군에 체포돼 2006년부터 5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출소 후 알카에다와 거리를 두고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으로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이후 북서부를 장악하며 지역군벌로 떠올라 지난해에 마침내 시리아의 아라사드 집권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의 현상금 1,000만 달러를 내걸었던 미국은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를 완전 장악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반테러 반이슬람 성향이 강한 마가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반발에도 중동 질서 재편이라는 중장기 목표 때문에 알샤라 대통령과 손잡았습니다. 건친 및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한 시리아의 재건을 도와 이스라엘과 무슬림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앞으로 상당 부분 제한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이란의 대시리아 영향력을 좁히고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충돌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알카에다의 후신인 이슬람 국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선 시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스위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와 금괴를 선물한 이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스위스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39%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15%로 낮추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고 2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를 낮추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숫자도 정하지 않았지만 스위스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동안 스위스에 강하게 대응해왔는데 스위스를 좋은 동맹으로 보고 그들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진전은 지난주 스위스 기업인들이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이뤄졌습니다. 영국 길간 텔레그래프는 롤렉스, 까르티에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 리치몬드와 금광업체 MKS 팜프 등의 주요 기업 경영진이 트럼프에게 롤렉스의 황금 탁상시계와 금괴를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탁상시계는 롤렉스의 상징적인 모델인 데이트저스트의 대형 버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기업인들은 해당 선물이 양국 간 우정과 지속적 유대의 정신을 반영한 상징적인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한국경찰청은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의를 맺었습니다. 이번 약정으로 인해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발송한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자녀들의 재단에 대해 생전 기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적고 기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혜은 작가의 그림책 연필이 뉴욕타임스와 뉴욕시립도서관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보수 성향 변호사 시드니 파월과 존 이스트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약 77명의 측근들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경매 시장에서 파텍 필립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레퍼런스 1518 제품이 1419만 스위스 프랑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 금액은 약 1830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역사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최소 1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달 8일부터 15일에 개최 예정이던 제1회 인디차이나 독립영화제가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이탈하며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 10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운 공항 내 이동버스가 충돌 사고를 내면서 총 1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